인권위에서 이쪽으로 30분 넘게 걸려버리니까 근데 나 차가 7번 차인데 여기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보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일단은 앞분들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저는 그 대주 적격성보다 군산물리 쪽을 썼는데 대주 적격성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써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컨트롤 파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파워가 어떤 자가 컨트롤 파워로 갖는 걸로 간주할 수 있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은 컨트롤 파워로 갖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 파워로 안 갖는 걸 입증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주주더라도 컨트롤 파워가 없으면은 제가 라이abili티가 상당히 완화되는 겁니다. 부담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에임에 따른 그 주주권 박탈은 그건 자본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임이라는 것 자체는 전문가로서의 그 전문성을 발휘를 했냐 안 했냐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주주권을 박탈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성이 강하다, 사회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범할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다이내믹 피드 앤 프로퍼 테스트라고 저희는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동태적 적격성 심사라고 합니다. 현재 동태적 적격성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먼저 인가 또는 허가할 때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사한 자격 요건을 계속 만족하는가를 계속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수시로 주기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보겠다라는 게 이제 동태적 적격성 심사라고 그러는데요. 동태적 적격성 심사라는 것은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컨트롤 파워가 있는 자에 대한 심사라는 겁니다. 쭉 말하자면 주주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이내믹 피드 앤 프로퍼 테스트에 근거해서 주주권을 박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그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다이내믹 피드 앤 프로퍼 테스트를 통해서 주주권 박탈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법체계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론 합의를 해가지고 그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전 세계적인 예를 본다면 그런 예는 그게 많지가 않다. 이걸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기존의 이 법령들, 최근의 경제민주화 법령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적격성 심사와 공정거래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격성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BIS 비율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BIS 비율 건전성 테스트라는 겁니다. 쭉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적격성 테스트라는 것은 건전성 테스트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건전한가 안 한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적격성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민주화 법안은 적격성 테스트라는 것은 건전성 테스트가 아니고 공정거래 테스트라는 관점에 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건전성 테스트적인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동시에 공정거래 개념까지 같이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라는 게 건전성 규제와 공정거래 규제는 상당히 배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같은 감독기구에 맡기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융에 관한 공정거래 규제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니다. 금융감독기구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좀 명확하게 지금 분리가 되지 않고 지금 재벌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개념을 잡다 보니까 건전성 규제와 공정거래 규제가 지금 혼합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또는 공정거래 규제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은행과 비은행권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세무사에서 보면은 차타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특권을 줘서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는 게 차타드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원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통화 창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발행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을 사버릴 수가 있는 기구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관해서는 아주 특수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보통 증권과 보험에 관해서는 규제의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적격성 규제를 은행과 거의 유사하게 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적격성 규제가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냐면 금융감독기구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이 금융감독기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큐티브가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주가 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인데 우리는 그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도 프로퍼 테스트를 할 때, 피겐 프로퍼 테스트를 할 때 그것에 유반을 했다고 해서 주주권을 박탈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컨트롤 파워를 제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 이게 적격성 심사를 강화시키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공정거래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적격성 심사를 건전성 심사하고 연관시켜서 강화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를 좀 우리가 규제를 강화시켜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정책이라는 게 목표가 여러 개 혼재가 되면 제가 보면 가장 우려하는 바가 효율성이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 효율성이요. 쭉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적인 공적인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시키다 보면은 자연히 의사결정권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재무 쪽에서는 과소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소 투자나 또는 홀더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데요. 착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쭉 말하자면은 또 돈을 가진 사람이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돈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 일단은 대출을 해주면은 대출이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대출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아주 심하게 또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더업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테이킹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수가 있다. 경제 전반적으로 위험이 어차피 지금 안철수 후보도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누가 리스크를 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리스크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이노베이터 같이. 근데 적격성 심사를 너무 강화시키다 보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 우리 시스템이 유인보합성을 가지려면은 공정거래와 건전성 규제를 명확히 분리시키고 예를 들면 공정거래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런 공정거래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산업의 소위 말해서 점유율이 되게 문제가 됩니다. 점유 비율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정거래 기준과 건전성 규제를 막 합치다 보니까 그냥 아주 작은 기구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작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고 주주권 박탈해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인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왕창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어떻게 완화시키냐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보다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띠는 금융기관인데 필연적으로 소위 말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도덕적 해이를 발생을 어떤 식으로 완화시키는 걸 제도를 정확히 만들어야지 이 효율성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도 사회적으로 페어 게임이, 공정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와 건전성 규제를 너무 혼동하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